안녕하세요. 김태균 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잘 아는 노래를 제가 한번 살짝 불러볼 건데요. 아침밥 꼭 먹어야만 살 빠지나요? 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아침밥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 아침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 식사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 그에 따른 자기만의 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출근길에 커피는 달달한 걸로 한 잔 사서 오시는 분,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사무실에 사다 둔 초콜릿이나 과자, 빵을 드시는 분,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주 푸짐하게 드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유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보통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 안 먹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물론 괜찮습니다. 당연히 괜찮은데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사실 다이어트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대신 자꾸 다른 걸 드시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드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도 조금은 더 잘 참으실 수 있고 양도 조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침을 굶고 드시는 음식들에는 단순 당류가 포함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료수, 과자, 초콜릿, 빵, 작은 컵라면 등등 이러한 음식들에는 단순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순 당류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들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러한 혈당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 저혈당이 오게 되면서 다시 허기짐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자꾸자꾸 뭔가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음식을 더 찾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을 굶어서 계속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건 결국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드시고 점심도 저녁도 적당히 드시면서 이 혈당의 변화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 저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를 꼭 권유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 아침 식사를 정말 꼭 먹어야만 할까요? 아침 식사 여부와 체중 감량과의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낸 몇몇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긴 시간의 금식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아침을 굶는다던가 혹은 아침에 활동량이 많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아침을 먹지 않아도 굳이 다른 음식들을 찾지 않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억지로 아침을 더 드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에 맞게 아침 식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일단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분들은 꼭 아침 식사 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활동이 많은 분들도 미리 꼭 식사를 챙겨 드시면 더 좋습니다. 또 아까 예를 들어 드린 아침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챙겨 드시는 분들 당연히 꼭 아침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날 좀 저녁을 늦게 드셔서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을 드시지 않고 점심까지 해서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해서 16대 8 정도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으면 차라리 아침을 굶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편인데요. 물론 당연히 아침을 안 드셨다 그래서 중간에 물 외에 자꾸 다른 음식을 더 드시거나 점심을 과하게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아침 식사를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의 생활 패턴과 습관에 맞게 아침 식사 여부를 결정해 보시고 내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데 도움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 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 하면서 배달 음식 먹어도 되나? 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해왔던 다이어트를 한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나 내일부터, 나 다음 달부터, 나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치킨 안 먹을 거니까 오늘 먹자 해가지고 시켜서 왕창 드시고 이제 치킨 안 먹어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치킨 안 드고 계신가요? 지금도 맥주 안 드시고 계신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치킨도 먹고 지금도 맥주도 잘 마시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또 다이어트 하면 또 잠깐 이 친구들과 이별했다. 이런 과정들이 보통 반복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먹어왔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먹을 이 배달 음식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들이 괜찮을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먹을 걸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체중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이어트 도중에도 현명히 먹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먹는 음식에 칼로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햄버거나 피자, 치킨, 뭐 샌드위치 등 보통의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끼에 500칼로리 정도의 단백질이 20g 정도 가까이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내가 먹으면 되는데요. 햄버거 종류도 꽤 많이 있고요. 샌드위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햄버거 하나에 예를 들어 제로 콜라나 탄산수 하나가 되면 사실 다이어트 할 때 한 끼 식사로 칼로리나 영양 생각보다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점심 식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른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 끼를 내가 조금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조금 드셨으면 앞뒤에는 조금은 좀 더 가벼운 식사를 해주려고 하면 당연히 좋고요. 치킨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구운 치킨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9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사이가 되는 치킨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한 끼에 반 마리를 가까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샌드위치 종류는 보통 300에서 400칼로리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지하철 샌드위치 있죠. 지하철 샌드위치 옵션에는 빵을 팔 수도 있습니다. 소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이렇게 먹어왔던 게 이 정도 칼로리와 이 정도 영양이 있으니까 조절해서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알고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쉬운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밥과 면이 있으면 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짬뽕과 짬뽕밥이 있으면 짬뽕밥을 선택하시면 더 좋은데요. 이걸 그럼 다 먹으면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네, 밥은 반 공기를 드시고요. 대신 건더기는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비슷한 예를 들면 샤브샤브 많이들 드시러 가는데요. 샤브샤브 가시면 고기 보통 1인분씩 이렇게 주는 거는 다 드시고요. 야채 많이 넣어서 드시고요. 대신에 면과 죽은 하나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순댓국이나 설렁탕, 뭐 국밥 마찬가지로 그런 거 드실 때 꼭 밥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밥 말지 말고 따로 드시면 밥의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족발, 뭐 이런 거 수육, 회 이런 거 시켜 드실 때 고기는 내 손바닥에 올린 만큼 해서 잘 드시고 대신에 위로 이렇게 쌓으시는 건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오는 야채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 드시되 뭐 냉면이나 막국수, 중업밥 오는 거는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사실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다이어트 기간에는 이제 안 먹으려고 하다가 치팅데이 혹은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폭발적으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길게 보시고요. 너무 나를 억누르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들도 현명하게 드시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정말 다이어트 할 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수 있고요. 저렇게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매 끼니마다 그러면 아침에는 요거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족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네,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주말이거나 혹은 뭐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도 이런 음식 먹으러 갈 때 난 이렇게 내가 요 정도 양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이어트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혹은 건강 관리할 때 항상 나오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의 기초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어느 순간 필요 이상으로 먹는 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이것들을 다 지방이라는 형태로 몸에 저장하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그 중에 왜 자꾸 단백질을 잘 먹으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탄수화물 섭취는 하루 음식 총량의 60에서 70%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단백질은 한 10% 정도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쌀인데다가 밥 대신에 먹는 게 면이나 떡, 빵을 자주 드시고요. 탄수화물은 사실 정말 쉽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 단백질은 신경 쓰지 않으면 제대로 먹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 이후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더부룩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 양을 줄여가시고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밥과 야채, 나물 위주로 드시면서 건강식, 나 요즘에 고기 안 먹고 건강식으로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입니다. 지금부터 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백 식사라고 하면 내가 하루에 먹는 음식의 총 칼로리에서 한 25에서 35%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칼로리에서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건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단백질은 먹는 자체로 에너지의 소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고 흡수를 시킬 때 우리의 몸은 그냥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섭취한 칼로리의 20에서 30% 정도를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3%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먹으면 단백질은 70에서 80, 탄수화물은 90에서 95, 지방은 이제 97 정도가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었을 때 가장 적게 먹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식사 전에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면 소화할 때 소비하고 열나는 게 2시간 정도 더 증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식사 전에 운동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더 덜 먹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부분,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 전에 운동하시는 건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 이 둘을 비교한 체중 감량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체중 감량에 더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에너지 소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또 즉각적인 포만감을 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억제가 되면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샐러드 먹었을 때랑 고기 한 덩이 먹었을 때 뭐가 더 만족스러우신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데요.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고 야식의 섭취까지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인 빵이나 면을 먹었을 때와 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또다시 단백질을 먹었을 때 더 배부른 느낌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자연스럽게 좀 줄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 및 비율도 떨어지게 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더 잘 줄고 근육량은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반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 분명히 예전이랑 똑같이 했는데 이제 안 빠져요. 살이 오히려 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전과 달리 자꾸 근육은 줄어들게 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우리 몸은 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를 특히 반복하시면 오히려 에너지를 덜 쓰는 몸이 되는데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하며 근육을 늘려주면 대사량은 유지 혹은 늘릴 수도 있고요. 지방이 줄어드는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쉽게 그냥 내 체중에서 1g을 곱한 양으로 70kg인 사람은 70g 정도를 하루에 나눠서 3끼로 드시면 좋고요. 기름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종류로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덩어리로 되어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위에서 말씀드린 효과들을 보는데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만약에 하시겠다. 그럼 사실 하루 2g까지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거는 내 운동 능력과 정말 열심히 하셨을 때 그리고 내 간이나 심장이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일 때 고려하셔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사실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정말 안 하면 도움되는 것들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무언가를 자꾸 더 드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은 일단 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무엇인가를 더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바나나, 닭가슴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을 중간에 간식으로 드십니다. 더 먹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살이 안 찌는 간식을 찾습니다. 강냉이, 방울토마토. 더 먹으면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다이어트 단백질인데요. 다이어트 음료인데요. 보조식품인데요. 자꾸 뭔가를 더 먹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를 보는 도중에도 중간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이어트 스콘인데요. 이거 단백질 빵인데요. 그래서 자꾸 더 드시는 분들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꾸 다이어트에서 더 드시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기본은 덜 드시는 거고요. 특히 추가로 다이어트 음식 맛있게 먹는 법, 무슨 조리법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맛이 있다, 자극적이다, 입에서 뭔가 자꾸 땡긴다. 네, 다이어트 힘들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술과 달달한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되실 수 있고요. 뭐 커피 전문점이나 과일 주스 전문점, 버블티 전문점에서 당연히 드시는 음료들, 아니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이온음료, 달달한 우유, 2+1 많이 드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음료들은 일단 맛있습니다. 네, 저도 맛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항상 그냥 가서 아침 출근길에 항상 이렇게 하나 사갖고 오시는데 이렇게 루틴하게 드시면 그냥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다이어트 제대로 하실 때는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그래도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규칙을 정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음료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 12잔 먹으면 한 잔 나오는 무료 쿠폰이 생겼을 때 이렇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덜 드실 수 있으니까 나만의 규칙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술을 좀 박스로 사 드시거나 맥주를 종류별로 구비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술을 사다 두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사 드시고요. 더 먹고 싶으면 밤 12시에 편의점 나가셔서 사 갖고 와서 드시면 예전보다 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좀 드시거나 술 마시는 날도 좀 정하셔서 예를 들어 나는 주말에만, 나는 내일 쉬니까 쉬기 전날에만 이런 식으로 드시면 예전보다 덜 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식이나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덜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에는 탄수화물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이어트에서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분들,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음식 먹을 때 생각해 보시면 친구나 지인, 동료들과 점심 식사하러 가시거나 뭐 시켜 먹는다고 하면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정하게 됩니다. 그때 정하는 건 대부분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뭐 분식, 면,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똑같은 동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다른 음식들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음식들은 사실 아주 맛 좋은 양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게 먹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과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많이 먹은 칼로리는 결국은 내 몸에 이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자꾸 다이어트 하면서 뭔가 더 드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술과 달달한 음료 잠깐 좀 멀리 하시고요. 외식,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 줄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 당연히 평생 동안 안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하겠다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으로 느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때 한번 드시면 소위 말해서 입 터지십니다. 계속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유지하겠다고 하시면 이전보다 규칙 정해서 덜 드시면서 하면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나만의 규칙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